저랑 텐션의 주파수가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와서 느꼈지만 이 부산센터는 약간 굉장히 익숙해요. 뭔가 사실 익숙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또 12월을 맞이로 연말 특집으로 나온 스페셜 구성과 함께 요즘 경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 뭔가 내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서 쓴다라기보다는 내 화장대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정도의 루틴이면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겨울철에 더 빛나는 루미노베이션의 활용 팁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피부 고민이나 아니면은 또 사업 활동하실 때 특히나 이런 얼굴에 빛이 나면 빛이 날수록 뭔가 있어 보이고, 안 그래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뭐 먹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화장품 뭐 쓰는지 조금 알고 싶고, 사실 그런 게 여자들 심리이며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촉촉하고 좀 광이 나는 피부를 좀 가꿀 수 있을까? 요 특징으로 조금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즘에 이제 피부에게는 정말 혹독한 계절이 바로 요즘과 같은 계절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당기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읍조이죠, 많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세요? 미스트 거의 뭐 휴대하시면서 많이 바르시고 하시는데, 혹시 내가 피부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세수 잘하기, 기본에 충실한 그런 클렌징, 좋죠. 그러니까 피부만 잘 이거 한다 해서 끝이 날까요? 그러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여러 군데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일단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1순위는 신체 건강 상태예요. 신체 건강 상태. 그리고 2순위가 뭐냐면 어떤 화장품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3순위가 생활습관과 홈케어. 이렇게 쭈쭈쭈쭈쭈 순위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피부에서 느껴지는 좀 아우라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럼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피죽도 못 먹은 사람 얼굴 같다. 듣고 싶어. 좋은 건 아닌데, 사장님. 얼마나 부티나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난 진짜.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막 배가 터져서 죽은 사람은 없지만 때깔 좋은 뭐라고 하더라? 죽은 귀신도 뭐 때깔이 좋다. 먹고 죽은 귀신이 코그니테이트 먹어야 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이 때깔이라는 게 사람의 얼굴색이라는 게 진짜 이 신체 건강 상태, 양질의 건강소를 얼마나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메나테크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영양소 그냥 가볍게는 비타민 하나라도 보시더라도 제품력 차이가 굉장히 월등히 다르다는 거는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화장품 선택과 이 신체 건강 상태가 어떻게 관련돼 있냐 봤더니 조금 더 심층적으로 피부 단면을 딱 잘라보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피층이 있고 꼬집었을 때 이게 만져지는 게 바로 진피예요. 탄력과 장력을 유지하는 게 바로 진짜 피부인 진피인데 우리의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거나 양질의 몸에 좋은 걸 먹게 되면은 피부가 되게 색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있냐면 혈액을 타고 이 진피층에서 잘 머금은 영양분이 표피층이 건강하다면 그 영양분을 위로 잘 올려줘서 표피마저도 건강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부가 속 건강한 피부처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표피층이
메마르고 관리가 안 된 피부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 OSP 섭취하고 클린도 하고 뭐를 다 해줘도 표피층이 건강하지 못하면 속 피부는 건강할지라도 겉피부 표면으로 혈액과 영양소를 통해서 이거를 위로 잘 올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려면 먹고 바르는 케어가 반드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관리 조건인 표피층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표피층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한 가지의 건조증이 찾아왔습니다. 피부 건조증부터 안구 건조, 구강 건조, 뭐 두피부터 싹 마르는데요. 우리 피부가 건조하기 시작하면 생기는 게 뭘까요? 각질. 그러면 콧구멍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생길까요? 그러면 두피가 막 너무너무 건조해. 비듬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 피부를 보호하려고 보호막처럼 약간 철갑옷을 입는 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각질과 각종의 불필요한 그런 게 생겨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당기고 쪼이고 또 쪼이다 보니까 자꾸 긁고 싶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너무나 건조했을 때 생겨나는 게 이렇게 습진처럼 피부 염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접혀지는 부위 중심으로 발생이 많이 되겠죠. 일단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긁고 싶어요. 요즘에 세안하고 나면은 이 피부 속이 어때요? 근질근질 거리다가 처음엔 조금 근질근질 거리다가 뭔가를 두텁게 바르고 나면은 간지럼이 조금 덜해요. 근데 이 바디 피부 같은 경우는 자꾸 간지러워서 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긁게 되면 딱지가 생기고 상처가 생겨요. 그럼 그 상처 사이로 세균이 감염이 되면은 생겨나는 게 바로 피부 염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간지럽다는 거는 내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건조한 환경에 있다. 그리고 일단은 세안 온도부터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피부를 씻을 때 너무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을 하지 않는지, 보습제는 어떤 걸 쓰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환경적으로 너무 습도가 너무 낮지 않은지부터 체크를 하시고 제대로 된 보습제를 발라주는 그런 생활 환경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절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우리 실내 난방기구 많이 트시죠? 혹시 나는 운전하면서 실터는 한 번도 안 켜요 하시는 분? 여배우시네요. 거의 여배우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건 조금 반칙이다. 왜냐면 부산은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서울은 지금 거의 뭐 시베리아 수준이에요. 서울은 지금 이미 요즘에 이제 조금 풀렸는데 지난주까지는 롱패딩을 다 입고 다녔어요. 오리털 파카에 뭐 캐나다 구스에 다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풀려가지고 뭐 처음부터 롱패딩 입다가 지금 이제 코트를 입어요. 근데 그렇게 춥고 막 너무 신경질 날 정도로 막 추운 계절에는 히터나 난방기구 안 틀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랑 그 매니저랑 같이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딱 공통점이 뭐냐면 배우가 타기 전에 그 매니저는 무조건 히터부터 꺼요. 절대 피부가 얼어 죽을지언정 히터 바람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온풍기 바람이나 전열 기구를 썼을 때 피부가 20분 만에 노화 측정이 11%나 빨라진대요. 실제로. 왜냐면 우리 히터바람 신나게 쐬고 온 날에는 그 저녁 때는 읍조에 있는 게 굉장히 심해져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딱 네 분은 히터 안 쐬시고 이 피부를 위해서 일부러 히터 안 쐬시는 거죠. 그래서 동안 피부, 귀티 나는 피부 갖추신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히터바람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또 좋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조함이 시작이 됐을 때 각질이 생기잖아요.
각질이 생기면 이 각질이 그냥 우리가 화장할 때 안 먹기만 해서 생겨나는 각질이 아니에요. 이 각질이 생긴다라는 건 곧 이 각질이 딱딱하게 굳어서 누룽지처럼 잡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잡티 기미. 우리 꼭 건조한 부위일수록 칙칙해 보여요. 그게 어디예요? 기미 잡티 생기는 나비존부터 볼 부위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 피부가 각질이 쌓이고 건조하고 칙칙해져 있다는 건 결국에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노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봄철에 조금 더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겨울철 피부 케어하면 좋을지, 뭔가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봤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습제는 꾸준히 자주 발라줘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질 성분을 포함한 보습제는 더욱 효과적으로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흡수가 되더라. 그리고 보습제는 종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대요? 양이나 횟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내가 겨울철에 건조하다 그래서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겨울철 스킨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루미노베이션 스킨케어는 찹찹 레이어링이다.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션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잘하신 분은 제가 얼른 내가 뛰어가서 선물 빨리 드릴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루미노베이션 스킨케어는 찹찹 레이어링, 이거예요. 우리 남자 사장님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다 익히셨죠? 자, 시작. 내가 봤을 때 일단 남자분들 중에 김광태 사장님이 제일 열심히 적극 들어가셨어. 자, 그러면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나 봐. 자, 그러면 2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2번 연속. 자, 기회 충분히 드릴 거예요. 자, 시작. 일단 우리 남자 사장님, 왜냐면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까지 올리고 이 모션을 하시려고 하신 분은 없으셨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 막상 오늘 교육을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화장대에서 뭔가 찹찹거릴 때 이게 생각나실 거예요. 똑같이 찹찹 레이어링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화장품은요, 아끼는 게 아니라 덧발라가면서 제대로 쓰는 게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찹찹 레이어링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 제가 이 루틴을 찹찹 레이어링이라 불리는지, 어떤 순서로 몇 회 정도로 바르셔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요즘 피부가 좀 건조하다, 루미노베이션 똑같이 제품 바르는데 좀 건조하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뭐 혼내거나 제가 뭐 이러진 않아요. 건조할 수 있어요. 건조하세요? 선생님 건조하세요? 그럼 나의 스킨케어 루틴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어떤 제품을 써도 나는 기초 케어를 할 때 1분 안에 모든 스킨케어가 끝난다. 맞아요? 그래서 건조한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건조한 거예요. 2번째, 나는 스킨케어를 할 때 크림만 이만큼 퍼서 바르고 끝낸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신 거예요. 3번째,
나는 화장대에 가서 화장품을 바르는데 내 루틴과는 상관없이 손에 집히는 대로 내 느낌대로 바른다. 오늘은 그냥 이거 썼으니까 그냥 이거. 오늘은 그냥 뭐 샘플 쓸게. 요거. 이렇게 하시면은 피부가 건조함에서 못 벗어나요. 정확하게 나만의 루틴이 있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사용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1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1분이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이에요. 막상 스톱워치를 딱 켜놓으시고 스킨케어를 한번 스킨부터 쭉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1분이 거의 지나지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찹찹 레이어링 루틴은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바르셨을 때 가장 이 효과를 지속적으로 오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은 잘 발랐지만 지금까지는 약간의 레이어링이 부족할 만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짚어볼 건데요. 자, 일단 이 속보습 채우는 찹찹 레이어링 루틴에 스킨부터가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이 스킨 최소한 몇 회를 쓰래요? 3회에서 5회입니다. 3에서 5회. 근데 저는 요거 바르실 때 이렇게 미스트로 바르라는 방법은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미스트는 양 조절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이거는 휴대성으로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욕실에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화장대에 가면 저희가 요 토너가 몇 밀리예요? 200이에요. 보통 토너는 150ml, 130ml 정도인데 200ml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공병을 왜 드려요? 덜어서 뭐 욕실에 하나, 뭐 차에 하나, 파우치에 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간순간 건조할 때 뿌리라고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 본품은 어디 있어요? 반 정도가 남거나 아니면 한 3분의 한 뭐 2나 1 정도 남아가지고 화장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대에서 2번 정도 펌핑을 해서 최소 3회 정도를 겹겹이 시간차를 두고 발라주세요. 보통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럼 여름철에는 굳이 크림 단계까지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스킨인데 에센스 같거든요. 이게 물 타입인데.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3회에서 난 좀 오늘 건조하고 히터바람 좀 쐈다 하시면 4회, 5회까지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다 들어가냐? 다 들어가요. 그래서 2회 정도를 충분히 에센스 흠뻑 먹시듯이 충분히 두드리면서 발라주시는 게 바로 1단계. 2단계는 이제 로션과 크림인데요. 저희 에센스 로션은요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도록 영양을 좀 넣어주는 단계인데 요건 최소 몇 회? 2회. 2회인데 2번 펌핑해서 2회를 하냐? 아니고요. 한 번 펌핑을 합니다. 골고루 얼굴에 펴발라주세요. 우리 마치 버터를 싹 바르듯이 바게트빵에 골고루 이렇게 펴바르듯이 얼굴에 빈틈없이 싹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찹찹찹찹 두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째 펌핑 한번 펌핑해서 한번 싹 발라주세요. 그러면 2번을 짜서 그냥 흠뻑 그냥 얼굴에 묻히시는 거랑 한 번씩 레이어드 하듯이 마치 히트텍 하나를 입고 옷을 하나 껴입은 것처럼 그 정도로 보습감이 달라집니다. 2번 발랐어요.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만약에 피부가 나는 당기지 않아요, 건조하지 않아요,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요건 그냥 스킵. 난 그래도 건조해. 나는 링클 케어나 약간 그 탄력 케어를 조금 해야겠어 하신다면 요거는 조금 덜어가지고 한번 싹 펴바르게 되면 완전히 고보습 케어로 차단막까지 탁 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닫아주는 단계까지 딱 맞췄어요. 여기서 끝이 나느냐? 뭐가 남았을까요? 그쵸? 제대로 막아주는 단계인 워터풀 썬밀크 단계가 남았는데요. 역시나 요 톤업 선크림도요. 1회에서 2회를 바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 제품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가 피부 구조상 아무리 많은 양의 화장품이나 좋은 제품이 있어도 피부에 제대로 스며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화장품 몇 개만 레이어링을 해도 충분히 촉촉하고 빛나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특히 저는 제 첫 직장 생활을 제가 방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유명한 뭐 LG 방판이나 아모레 방판에서 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제가 많이 느꼈던 쇼크됐던 게 뭐였냐면 교육을 받는 방판 사업자들보다 그 사업자의 고객님이 피부가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업자들은요, 샘플을 많이 써요. 왜냐?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써봐야 돼. 그리고 샘플을 자기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요 제품도 써보고 요 제품도 써보고 그리고 한 가지를 사서 진득하게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업자들보다 항상 고객님의 피부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 루틴 자체가 없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피부가 좋아질 만한 그 효과를 충분하게 느껴보질 못해요. 그래서 내 정확한 루틴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요, 핑크빛 광채 토너라고 부르는 퍼스트 에센셜 토너인데요. 저는 이 토너를 왜 3번에서 5번 제일 많이 바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이 얘기했던 3가지 포인트 중에 피부의 지질 성분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써야 피부 속으로 더 어떻게 된대요? 잘 들어간대요.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인 세콜즈라고 많이 불러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이 정확하게 3대 1대 1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도의 보습 함량을 가진 구성 성분을 가진 보습제 추천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퍼스트 에센셜 토너가 보습 크림은 아닌데 보습 토너인데 정확하게 3대 1대 1의 비율로 만들어냈어요. 구성 성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요, 2번만 써도 3번만 써도 피부가 당기지 않아요. 충분히 촉촉해요라고 느꼈던 이유가 피부 지질에 있는 피부 각질층의 주요 구성 성분과 비율이 아주 찰떡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중성 피부나 뭐 약간 어리신 피부는요, 그냥 스킨 한 단계로 이 스킨케어를 모두 끝내도 될 만큼의 보습력을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토너라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에센스형의 토너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감하신 분, 피부결을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원하시는 분들, 속당김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이 제품을 아주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피부가 좋아지실 거예요. 자, 2번째 제품은요, 루미너스 에센스 로션입니다. 이 제품 역시 은은한 윤기 케어에 있는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제품은 우리가 로션이라고 불러요? 에센스라고 불러요? 에센스 로션이잖아요. 에센스 로션인데 어떻게 보면은 에센스 같고 어떻게 보면 로션 같고 어떻게 보면 크림인데 되게 라이트하게 나오는 굉장히 가벼운 데이크림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만 많이 짜서 얼굴에 바로 바르는 것보다 소량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겹겹이 쌓아주는 게 가장 좋은 제형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번 연도에서 루미노베이션의 모델이셨던 분이 계시죠? 심희영 여배우님께서 이 제품을 다 써보고 본인의 원픽 제품을 바로 이 제품을 고르셨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많이 써보셨겠어요? 다 써봤는데 이런 제형과 이런 제품은 지금까지 시중에 없었던 거예요. 에센스 로션 되게 라이트한데 보습감은 있고 윤기도 나고 광채 표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한 번, 2번만 발라도 거의 크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의 보습감인데 이 제품의 이름은 로션이야. 굉장히 조금 스페셜하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요, 저는 이 화장하기 전에 아침 단계에 바르면 윤기나 속광 케어가 굉장히 잘 돼요. 특히 이번 달에 신제품으로 나온 워터풀 선케어 그 제품이랑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보통
메이크업 샵에 가가지고 이 메이크업을 받을 때 기초 케어에서 약간의 속광이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약간 물광 크림 같은 거를 미리 발라놓고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갑자기 파우더리한 게 들어가면은 이제 속광이나 뭔가 건강한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메이크업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물크림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광크림 같은 거를 피부에 밑바탕에 한번 싹 깔아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파우더리한 제품으로 색조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표현만큼은 아니지만 메이크업이 굉장히 예쁘게 잘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윤기나 광채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딱 쓰시기에도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아침 단계에는 한 번 펌핑해서 2번 정도 더 바르시고 바로 화장을 시작해도 될 정도로 보습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닫아줘야 되는 단계는 우리 속보습과 함께 롱래스팅 고보습으로 끈적임 없는 복합 노화 크림인 유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크림을 요즘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면 우리 크림 사용할 때 단지 얼어가지고 스패츌러 사용하시죠? 어떻게 쓰세요? 푹 뜨나요? 크림을 잘 쓰시려면요 예쁘게 뜨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로. 보통 백화점에 있는 1층에 있는 50만 원 상당의 비싼 크림은요 크림 뚜껑을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빗살로 삭삭삭삭 샤베트 뜨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백화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떠요. 근데 저희 루미노베이션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이제 사업자들의 크림통 보잖아요. 그 보는 순간 정말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크림 단계도 딱 떠가지고 뜨는 것부터가 예쁘면 딱 떠가지고 손등에 딱 발라가지고 바로 싹 바르게 될 때도 기분도 좋고요. 효과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이 귀하게 느껴질수록 내 피부도 귀한 거고 효과도 참 귀해집니다. 그래서 제품 쓸 때 팍팍 쓰시는 것보다 살살 아이스크림 먹듯이 샤베트 그 느낌대로 약간 이렇게 빗살처럼 백화점 그 1층에 있는 그런 명품샵의 크림처럼 써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기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쓰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속건조 해결할 수 있는 보습 성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3가지의 제품 안에는 각각의 주요 성분 외에도 메나글리코와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의 성분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 제품군이 이번 달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이 제품군만 해가지고 나온 프로모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5가지 제품을 묶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본품인 퍼스트 에센셜 토너 제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대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뭐 건선이 있거나 습진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피부과를 진료를 막 받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바디워시 못 쓰세요? 비누 쓰세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바디워시 써요 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바디워시부터 약산성 세안제로 좀 바꿔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아이들 피부에 닿는 바디워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약산성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는 기준 조건 하나가 pH 약산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퓨리파임 디클렌징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발라야겠죠. 약산성 딥 클렌징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해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성 중에 여러분들이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루미노베이션 워터풀 썬밀크를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풀 썬밀크 써보신 분?
오, 우리 사장님 써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촉촉해요. 혹시 진한 제품도 써보셨나요? 그거랑 조금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하셨는데 제품 이름 자체가 밀크예요. 흐르는 밀크예요. 저는 이 제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부에 부착이 잘 될까? 바르면 바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룩이 안 질까? 세 번을 더 발라도 피부에 얼룩 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력이 여태까지 나왔던 제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리브땡을 가봐도 이 정도의 부착력이나 이 정도의 발림성 찾기가 되게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희가 평일 기준으로 뭔가 회사 출근할 때 매일같이 화장을 하진 않잖아요. 어쩔 때는 좀 쉬기도 하고 주말 시간에는 가끔씩은 이제 휴식 타임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럴 때 되게 종종 많이 찾게 되는 게 톤업 크림 같아요. 근데 제가 톤업 크림을 굉장히 유명하고 베스트셀러인 제품을 몇 가지를 써봤거든요. 근데 톤업 크림은 양 조절을 잘못하면 톤업이 아니라 완전 통망칭창이 돼버려요. 거의 다 바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다시 씻고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파우더의 그런 그 기초 제품과의 구성 그 부합률이 굉장히 그런 게 참기가 굉장히 깐깐한가 봐요. 그래서 정말 별로다. 그래서 몇 통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선크림에 있는 톤업 기능을 찾아보자. 톤업 선크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톤업 선크림은 톤업이 있고 선크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입자 자체가 더 파우더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 성분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런 차단력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요, 사실 우리가 톤업 기능 있는 톤업 크림을 쓰고 선크림을 쓰고 그 위에 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써요? 조금 아쉬우니까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이 립스틱 바르고 보니까 뭔가 아쉬워. 그러면 쿠션 씁니다. 살짝 쓰려고 써보면 쿠션이랑 이거는 또 궁합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는 순간 벗겨지고 두터워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씻고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워터풀 썬미크를 딱 써봤는데 요 제품이라면 가능하겠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얇고 고르게 피부에 굉장히 잘 붙어요. 왜냐? 밀크 제형감이기 때문에 이 크림 단계에서 할 수가 없는 부착력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 두 번째는 톤업이 과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타입의 선케어는 핑크 톤업이라고 해가지고 내 피부톤과 맞지 않는 그 핑크 빛깔이 인위적인 핑크 빛깔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인위적인 핑크 빛깔이 아니라 그 약간의 광이 나는 그냥 생얼 피부 연출로도 딱 좋은 톤업의 기능이 딱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건 톤업 기능이 아니라 선케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력 또한 우수하고 무기자차, 유기자차를 동시에 사용한 혼합 자차이기 때문에 차단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케어 제품 대체 왜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배우들은요 선케어를 거의 목숨 걸고 바른대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에스더 한참 논란 중인 여에스더 나는 선크림을 거의 귀에도 바른다고 할 정도로 진짜 피부를 사수하시니까 저렇게 동안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케어를 그만큼 엄청 정성껏 많이 관리를 하시죠. 그리고 최하정, 동안 연예인이지만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 정말 인생에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건 스타일과 선크림이다. 그리고 이정현, 가수 이정현도 동안 피부의 꿀팁을 무조건 나는 선크림 2번, 하루에 2번씩 선크림 바른다 라고 할 정도예요. 심지어는 그 홍진경이 그 선크림을 오늘도 안 바르고 왔네요 하니까 뭐라고 팩폭을 날렸냐면 최하정이 그건 아주 무식한 거라고.
그건 아주 무식한 거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자 나이가 40대가 딱 되면은 한 번 피부가 한 번 역전이 되는 시기가 와요. 즉 내가 10대, 20대 때 아무리 선천적으로 피부가 타고났어요. 근데 그런 기류가 40대 때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왜 바뀔까요? 20대 때는 좋게 타고난, 선천적으로 좋게 타고난 피부는 세안을 하고 안 자고 자든 내일 돼도 뽀얗고 예쁘고 부드러운 피부결이 있어요. 근데 40, 50대가 되면은 관리한 만큼의 피부가 탁 표가 나는 시기가 와요. 그게 바로 뭐냐? 선크림을 생활화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살이 막 쪄요. 살이 찐 거는 우리 트레이스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살을 빼면 돼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노력만 하면. 근데 기미, 잡티, 주름까지 싹 생긴 피부는요. 내가 그때 선크림을 왜 안 발랐을까 후회를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돼요. 즉 39,000원대의 썬밀크를 안 바르거나 다른 제품을 바르지 않으면 3,900만 원을 써도 복귀가 안 돼요. 복구 자체가 안 돼요. 이 피부 자체는. 피부를 다시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요? 결국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되고 나도 돈을 그 정도를 써도 피부는 더 얇아지고 돈이 많이 가는 피부가 되지 절대로 건강한 피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건 다 무시해도 선크림 하나만큼은 생활화된 피부가 돈을 버는 피부예요. 그래서 선크림은 무조건 필수 중에 필수다라는 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이 왜 영향을 미칠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나뉩니다. 즉 우리 선크림 뒷면 딱 보시면 PA 지수가 있고 SPF 지수가 있을 거예요. PA 지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표고요. 그리고 SPF 숫자 SPF 35, SPF 50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창 여름철에 바닷가 가서 태워지는 일광 화상을 입는 자외선은 자외선 B입니다. 근데 여름철 자외선은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피부를 홀라당 태워줄 수가 있는 자외선이지만 늘 사시사철 살가살 내내 내리쬐는 자외선은 자외선 A예요. 자외선 A는요, 우리 눈 속에 항상 보이는 생활 자외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름, 색소 침착, 탄력 저하, 즉 노화가 되는 지름길인 자외선입니다. 진피층에 있는 이 자외선이 피부를 탁 건들게 되면은 이 안에 섬유 자체, 콜라겐, 엘라스틴이 한두 개가 탁탁탁탁 끊어집니다. 끊어지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한 번씩 탁탁탁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 스타킹 신다가 오리 하나가 탁 나가면 오리 탁 나가. 그러면 그 스타킹 다시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부 끝나는 거예요. 탄력 딱 끊어지는 순간 바로 주름살이 딱 생기는 거예요. 주름이 바로 생기는 게 자외선 A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에 항상 중요한 게 자외선 A. 그러니까 여름철 중요한 거는 자외선 B. 근데 겨울철에 이 B보다도 더 뭐가 생기냐면 자외선 A가 더 강력하겠죠. 눈과 반사가 돼서 생기는 것도 자외선 A. 그렇기 때문에 피부 노화랑 가장 직결이 되는 자외선 A를 늘 신경을 써줘야 된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선케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요. 어떤 선케어가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차단력이 좋을까요? 맞춰보세요. 그럼 여기서 가장 차단이 잘 효율적으로 안 되는 제품은 뭘까요? 뭐 맞추셨어요? 스프레이. 일단 크림은 맞아요. 크림은 맞아요. 근데 이 쿠션과 스프레이와 스틱이 왜 안 되냐면 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풀을
이 종이에 탁 발랐을 때 고르게 발라져요. 바르는 순간 뭐 고체처럼 뭔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르게 발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스틱은 바르게 될 때는요, 거의 이 피부를 그냥 난도질을 한다 생각하고 피부에 굉장히 꼼꼼하고 몇 겹은 발라야 선크림과 같은 맘먹는 차단력이 됩니다. 쿠션과 스프레이 마찬가지예요. 요즘 스프레이 잘 안 쓰시니까. 쿠션 같은 경우는요, 골고루 바르기도 이건 더 어려워요. 양 조절 자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는 저는 권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쓰고 다음날 또 쓰고 하는데 콧잔등이나 이마에 뭐가 올라와요? 피지가 올라와요. 그럼 그 피지에 다 닿는 그 면적까지 생각하면은 다시 또 써야 될 텐데 그거를 또 눌러가지고 쓰시게 될 때 그게 다 차단이 되느냐? 선크림만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 제품을 쓰시려면 웬만하면 선크림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워터풀 선밀크는 이 두 가지의 장점만 모두 골고루 딱 적용한 선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혼합했기 때문에 차단력도 굉장히 좋지만 이 제품의 제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크림 타입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밀크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선크림 타입이 있고 밀크 타입이 따로 있는 거예요. 타사에서 이런 제품을 왜 찾을 수가 없었냐면 밀크 타입이 없기 때문에 썬밀크라는 제품의 명을 안 붙인 거예요. 밀크 타입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보통 선크림은 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제형이 올라오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흘러요. 흐른다는 거는 피부 바르게 될 때 이렇게 뭔가 안 발라서 퍼짐성 좋게 내가 이렇게 막 문지를 필요가 쓱쓱쓱쓱쓱 그냥 바르면 그냥 바르는 대로 바로 부착이 탁 핏이 탁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크림은요, 요 바른 다음에 바로 집을 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뭉치기도 쉽고요. 특히 톤업 기능이 있다는 선크림은 이런 상태에서 다시 바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두 번, 세 번 더 발라도 그냥 바로 부착이 확 돼요. 그래서 뭔가 이 뒤에 뭔가 롤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손등에 비해서 면등에 비해서 많은 양을 샀는데 그래서 뭔가 핑크 톤업이 아니라서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딱 이 상태로 나가게 되시면 적당하게 딱 싱글핀이 연습 딱 되고 이 위에다가 우리 치즈 쿠션 딱 덮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부착이 잘 돼요. 왜냐면 저희 치즈 쿠션이 밝잖아요. 밝기 때문에 그냥 쌩얼 피부에 바로 갖다 대면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너무 크게 부었어요. 너무 크게 부었어요.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붙이게 되면은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우리 여자분들이라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쌩얼을 조금 자신의 몸량 사장님 같은 경우라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덧바르시면 돼요. 사실 선크림은 덧발라서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위에다가 쿠션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사실 덧바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라면 나비존이나 이마나 햇볕이 가장 맞닿는 부위는 두세 번 정도 항상 외출하시기 전에 선쿠션이라도 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CC 쿠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고3을 마지막으로 왔으니까 이 제품이 새 제품인데 제 손등에 딱 두세 번 사용한 게 딱 전부예요. 아시죠? 네. 딱 이게 전부. 제 얼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거 딱 교육용 들고 왔는데 부산센터 어디가 뷰티룸이 있더라고요. 제가 별건 아니지만 기증을 한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요, 이렇게 흔드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박력 있게. 조금 박력 있게. 왜냐면 밀크 제형 특성상 크림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밀크 제형 특성상 여기 안에 서스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제형감을 잘 믹스해줄 수 있는 서스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흔드신 다음에 직전에 흔드신 다음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쓰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나와요. 갑자기 선크림이 슬퍼질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두 번, 세 번 정도 탁탁탁 흔드시고 바로 딱 써주시면은 아주 믹싱이 잘 돼서 부드러운 밀크 타입의 선크림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오늘부터라도 좀 잘 제대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스페셜 키트가 18만 원 상당의 스페셜 키트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 18만 원 키트를 쓰고 있는데 혹은 직전에 썼었는데 이 앰플이 아쉽게 조금 남았어 하시면 그 앰플을 단독으로 쓰셔도 좋아요. 유산균 앰플이기 때문에. 근데 단독으로 쓰셔도 너무 좋지만 앰플이 남았다면 차라리 키트를 사서 10개가 들어있는데 53,000원이에요. 근데 이 10개가 들었는데 반 정도만 이 유산균 앰플을 써도 전 돈 버신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한두 개를 쓰더라도 이 유산균 앰플과 이 글리코프 콜라겐 고체 캡슐 자체의 시너지가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좀 남았다 하신다면 이 제품과 같이 믹스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 매번 펌핑했을 때 기준으로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을 다 썼을 때